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진짜 또 어마어마한 분 또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세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세동 보유제약사 대표님입니다. 뭐뭐 만드셨는지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세이클럽, 두 번째 비류길리 맞죠? 맞습니다. 네. 세이클럽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전에 저희가 장병규 의장님 모셨거든요. 예. 장병규 의장님도 세이클럽의 아버지. 네. 그죠? 그다음에 남세동 대표님도 세이클럽의 아버지. 누가 진짜 아버지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당시 회사 네오이즈라는 회사의 네. 내부에서는 제가 세이클럽의 아버지였고요. 장 회장님은 큰아버지거나 큰아버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거나 약간 네. 보면 그러니까 장 회장님이 뭔가 총괄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그때는 제가 직접 개발을 했었고요. 네. 초기 6개월 정도 동안에는 디자인을 제외하고 요즘으로 치면 백엔드 개발, 네. 프론트엔드 개발, 네. 그다음에 기획, 네. 그다음에 CS 뭐 다 하셨군요. 네, 다 디자인 빼고는 초기 네. 6개월 동안에는 네. 이제 저 혼자 했었기 때문에 예. 세이클럽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이클럽 만드신 분, 그 다음에 또 라인에 실려 있는 그 카메라 앱이죠. 네, 비류길리. 그거는 큰아버지, 할아버지이신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감독이란 단어를 썼었는데 영화 감독처럼 네. 그러니까 뭐 PM 또는 네. PO 감독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감독이란 단어가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네. 그 당시 팀원들은 네. 감독 그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약간 감독관 같다. 예. 아무튼 이끄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네, 또 그 카메라 앱은 젊으신 분들은 또 다 써보셨을 것 같고 저희처럼 또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즈 X에서 만든 부루. 네. 그거 저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티타임즈에서도. 네, 아유. 특히나 저희는 음성 추출할 때. 예. 그 음성 추출할 때 열심히 잘 썼고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네. 이 세이클럽 B612 네. 만드셨을 때랑 또 지금 만드시고 있는 부루랑 네. 그다음에 V플랫은 탄생되게 된 기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세이클럽은 인터넷 웹 초창기에 이제 만든 거고 네. 비유길리는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에 만든 거고 네. 부루나 V플랫은 이제 인공지능 네. 딥러닝에 맞춰서 만든 거죠. 그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새로 시작하신 지가 이렇게 몇 년이 안 됐죠? 저희 창업을 2017년에 했습니다. 네, 이제 한 4년 이렇게밖에 네, 안 된 예. 개발 경력이 지금 제 개인적인 개발 경력으로 보면 네. 한 30년 됐죠. 30년에서 지금 4년 하셨으면은 예. 사실 한 26년 정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 다 했어 안 하는 게 맞는데 예. 왜 갑자기 또 인공지능 AI 딥러닝 쪽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그 뭐 제가 직접 진짜 코딩을 했다, 네. 개발을 했다 하면 그건 30년은 아니고 뭐 한 15년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있어서 또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더 이상 신기한 건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건축가라고 치면 네. 한 3, 40층짜리 건물까지도 다 지어본 거예요. 설계도 해보고 뭐 현장에서 이렇게 일도 해보고 네. 많이 해본 거예요. 하지만 제가 150층짜리를 지어본 적은 없죠. 그래도 3, 40층 지어봤으면 150층짜리 건물을 보면 다 상상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네. 뭐 되게 잘했네. 이런 느낌인 거지. 신기한 느낌은 아닌 거죠. 150층 그래 멋있구나 뭐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 팀에서 세미나하는 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모르기 때문에 뭐 알파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 그때는 딥러닝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벽돌 깨기 하는 게임을 딥마인드 팀에서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파고랑 이제 같다 뭐 이런 건데 어렸을 때 저희 하던 그 벽돌 게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걸 인공지능이 바둑 두는 거랑 똑같이 인공지능이 이 벽돌 깨기를 하는 방법을 깨닫고 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타리예요? 예, 이게 아타리 게임기. 옛날 아타리 게임기.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노 도메인 널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공지능이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벽돌 깨기 뭐 아니면 바둑 뭐 이런 게 도메인인데요. 벽돌 깨기라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점수를 올려봐라고 했을 때 얘가 그 화면을 계속 관찰한 다음에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얘는 심지어 게임의 룰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야? 네가 운전하는 거야. 얘가 공이고 뭐 치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것조차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갖다 놓고 자 너의 목표는 이걸 올리는 거야. 요것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학습이라는 거 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뭐 막 모르죠. 헛손질하네요.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왼쪽 오른쪽 옮기면서 네. 이제 뭔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왼쪽 키를 누르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네. 이런 걸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2시간을 트레이닝. 예, 그렇죠. 2시간을 이제 학습을 했더니 이제 잘 하게 됐죠. 사람만큼 하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게 사람보다 더 웬만한 사람보다는 네. 잘하죠. 아, 안 떨어뜨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뭔가를 깨달은 다음에는 네. 컴퓨터는 말 그대로 컴퓨터니까 네.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이 정확하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데 4시간을 이제 예,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이 트레이닝을 시킨 그 인공지능 개발자 네. 더 놀랐다는 거예요. 이걸 네. 보고. 네. 컨트롤을 잘하는 거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네. 지금까지는 비슷한데.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거 꼼수잖아요. 손 안 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얘가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아. 저게 잘 관찰을 해보면 네. 얘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봤더니 네. 저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 얘가 저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점수가 엄청 오르고 네. 이 연타를 하면 점수가 뭐 오르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오르고 나는 컨트롤도 안 해도 되고 쉽구나. 게임의 법칙을 깨달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아까 30년 개발했다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어떤 거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컴퓨터라는 거는 내가 시킨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시킨 일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하라. 논리구조에 따라서 쫙쫙쫙쫙 정해놓은 대로만 원래 하는 게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고 다 더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다 더해. 덧셈을 해. 덧셈을 해. 이렇게 시켜두는 게 개발자가 이제 네.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다 시켜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해.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죠. 모든 사소한 네. 거를 다 정리해두는 게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근데 알려주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막 저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거를 개발자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발견해서 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30년 개발한 사람으로서 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때는 뭐 창업을 할 생각이거나 인공지능에 뛰어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구글이 인수했다고 하니까. 네. 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알파고를 제가 안 받고 네. 구글이 인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그냥 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걸 구글이 인수했다 그러고 이세돌 씨를 이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건 사기는 아니고 네.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흘러 창업까지 하겠다. 약간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뭐 브루라던가 네. V플랫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V플랫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앱 중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이 PDF처럼 이렇게 스캔하게 해주는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그때의 앱들은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렇죠. 명령을 내려서 해주는 건데 네. 지금은 AI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이거를 가장 평면의 A4 용지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방식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 V플랫으로 예를 들자면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네. 어디까지가 책의 영역인지 네. 또는 어디까지가 서류의 영역인지 이렇게 네. 잘라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사람이 시키려면 네. 컴퓨터한테 이런 게 엣지야. 요게 그러니까 사이클 끝선이다.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지만 컴퓨터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배경이고 여기가 책의 그 경계선인데 요 경계선의 구분을 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라고 다 알려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 사람 개발자는. 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네. 종이는 하얀 거고 네. 바탕은 하얗지 않아. 보통 하얗지 않아. 예, 뭐 이런 네. 뭐 알고리즘을 썼다. 그러면 그냥 하얀 거는 다 종이로 인식을 하겠죠. 됐다, 그러면 이제 맞아요. 하얀 배경에 놨을 때 하얀 책상 위에 딱 놓으면 컴퓨터는 하얀 거는 다 종이라면서 다종이. 그럼 다 종이 해버리는 거죠. 아.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알고리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딱 보면은 사람한테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도 네. 책의 경계를 따봐. 네. 그럼 사람은 따잖아요. 그쵸. 그 어린애들 보고 뭐 선 따라 그리기 같은 거 하면 아마 책 그 끝 따라 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정확하게 너 책을 따봐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여기
따봐 그러면 컴퓨터 딸 거예요 아마. 뭐 그냥 말 설명 제대로 안 해줘도. 예.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난 할 줄 아니까. 네. 근데 그걸 못 시켜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할 줄 알아요. 네. 숫자 3을 보면 제가 필기체로 네. 이렇게 썼어요. 네네네. 저는 분명히 읽을 줄 알아요. 쓸 줄도 네, 알고. 네. 이걸 사람은 누구나 보면 네. 3이라고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라고 그렇죠, 알죠. 그렇죠. 대충 써도. 근데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쓰면 이게 3인지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좀 중간에 끊겼네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보면 이건 3이고요. 네. 이건 2고요.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아마 이 거예요. 뭐 이 예, 정도. 아마 이일 것 같아요. 이런 걸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재밌게도 컴퓨터한테 뭐는 3이고 뭐는 2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컴퓨터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알아서 다 푸는 게 갑자기 인공지능이었고 예. 이것 때문에 창업을 하신 거고 그런 걸로 지금 V플랫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 대표님께서 예전에 다른 데 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셨을 때 그 네. 결론을 내린 거 보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AI라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건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결론을 일단 띄워놓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 일단 신경망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렵고요. 네, 예.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을 찾으면 네. 그냥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저희로 네. 생각하면 뭐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그런 느낌 생각 드는데 그렇죠. 이 패턴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턴을 찾으면 네. 번역을 할 수 있고 어. 바둑을 둘 수 있고 네. 기상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암세포를 찾을 수 있고 네.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네. 작곡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이 그냥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을 찾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를 지금 이제 한번 알아보러 갈 텐데요. 그러면 신경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작을 하면 제가 보기엔 되게 길 것 같아서 예. 일단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숫자. 왜 좋습니다. 숫자냐? 네. 좋습니다.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컴퓨터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스마트폰도 컴퓨터고요. 결제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것도 다 디지털. 예, 이게 다 디지털 기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통해서 유튜브로 가는 거고. 네, 보기도 하고 네. 음악도 듣고 네. 게임도 하고. 네. 근데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 계산기거든요. 1 더하기 1 하면 2 나오잖아요. 네, 계산기에. 네, 네. 그거랑 우리가 뭐 롤하고 네. 뭐 스타크래프트하고 네. 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친구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낸다. 네네네. 그러면 영상이 간다라기보다 네. 컴퓨터가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숫자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 카메라가 뭘 저장하느냐.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영상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영상이 저장되는데 네. 그 파일을 열어보면 네. 뭐가 보이느냐. 네. 숫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저희 매트릭스 영화 시작할 때 막 숫자 내려오는 아, 것처럼 예, 정말 예. 그렇게 막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안에 쉽게 얘기하면 USB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카메라 안에. 예. 스마트폰 안에 USB 같은 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 이제 메모리인데 네. 그걸 열어보면 메모리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숫자를 더 들어가 보면 예. 그냥 010101이 저장돼 있는 거죠. 그 뭐 이진법 그다음에 뭐 컴퓨터는 0일이다 하는 게 진짜 그런 그렇죠. 거군요. 컴퓨터는 모든 걸 이진법으로 처리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뭘 하든 간에 네. 뭘 보내든 간에 네.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건 엑셀 작업을 하건 그 파일을 열어보건 네. 파일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전부 다 010101011100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숫자다. 컴퓨터는 오로지 숫자만 처리한다. 아. 여러분이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시건 다 네. 숫자 0101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계산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저희한테 다시 보여질 때 예. 이 디지털이 숫자가 들어와서 지금 요 화면으로 보여지잖아요. 예. 그거는 숫자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모니터가 네. 뭘 하는 거냐. 네. 모니터는 그 디지털 숫자를 받아서 네. 그거를 빛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빛이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게 전구가 있잖아요. 네. 그 전구가 꺼지고 켜지고를 0, 1로 한다고 합시다. 아, 네네. 그래서 1이 들어오면 네. 전구가 켜지고요. 네. 0이 들어오면 전구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구가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0.5다. 음. 그러면 조금 켜진 거. 좀 어둡게 켜진 네, 거. 어둡게 켜진 거. 네. 그 다음에 1이면 아주 최대로 밝게 네, 켜진 네. 거.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숫자를 받아서 네. 전구가 켜지고 꺼진다고 합시다. 네. 그리고 이 전구를 가로로 10개, 네. 세로로 10개. 예. 그럼 10 곱하기 10에서 총 100개의 전구가 있어요. 예. 그 각각을 0부터 1 사이에 숫자를 다 주면 네. 얘가 전구가 켜지고 꺼지고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저 멀리서 보면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예전 시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요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네,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계. 예,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네. 예, 그게 이제 선을 네. 그어서 숫자를 표시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전구 켜고 끄고만으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이게 전구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정말이에요. 정말로 LCD든 LED든 이런 걸 확대해서 보면 전구가 보여요. 실제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모니터를. 그럼 그거 보여요. 좋은 모니터들은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모니터는 돋보기 가지고 보면 보여요. 전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받아서 이 수많은 전구들이 어떤 애는 켜지고 어떤 애는 꺼지고 그걸로 최소 흑백은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흑백을 넘어서 전구가 RGB, 그러니까 빨강, 레드, 그린, 블루 이 RGB 전구 3개를 쓰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모니터는 이렇게 3개를 쓰거나 아니면 하얀색 하나를 더 쓰거나 이렇게 3개를 써요. 근데 그러면 이 3개 가지고 어떻게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나? 요걸 섞는 거죠. R을 많이 켜고 뭐 G를 좀 켜고 색깔을 섞으면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뭐 주황색도 나오고 뭐 그렇죠.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삼원색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그쵸. 요 색깔을 섞으면은 검은색도 나오고 뭐 보라색도 나오고 이런 거. 맞아요. 그게 가사논합이라고 하죠. 빛의 색깔을 섞는 게 가사논합이고 물감의 색깔을 섞는 게 감사논합이고. 그러면 하얀색은 어떻게 해요? 그게 가사논합 그 표를 생각해 보시면 RGB를 다 섞으면 하얀색이 나와요. 다 섞으면 흰색이 나와요? 까만색이 아니라? 그게 가사논합이에요. 그 까만색이 나오는 거는 물감. 물감이고. 물감은 빨간색, 모든 색깔 다 섞으면 점점 검정색이 되고 빛은 색깔을 섞으면 하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금 하얀색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걸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빨강, 초록, 파랑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까만색은 그냥 안 틀면은 까만색이군요. 안 틀면 까만색인 거고. 꺼져 있으면 까만색이고. 근데 뭐 이제 TV 광고할 때 보시면 뭐 트루 블랙이니 뭐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이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안 틀기가 쉽지가 않대요. 또 안 트는 것도 기술이군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을 할 거냐도 숫자로 알려주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위치에 그 전구를 끄고 킨다도 숫자로 알려주고, 뭐 예를 들어 앞에는 위치값, 뒤에는 무슨 색깔값 이렇게 알려주면은 얘가 알아서 그 행동을 하면은 저희한테 보이는 거군요. 화면이. 근데 사실은 위치값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항상 숫자를 아까 같은 100개잖아요. 10 곱하기 10. 항상 100개를 준다고 하면 그냥 그 100개가 항상 이 순서다 라고 하면 쉽죠. 그럼 그냥 무조건 100개 주고 100개 순서에 따라서 켜지는 거죠. 1초에 뭐 24번, 1초에 30번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60fps 이런 거 있잖아요. 1초에 그만큼의 뭐 100이다. 그럼 100개의 숫자를 1초에 60번씩 주면 60fps가 되는 거예요. 30프레임이냐 60프레임이냐 라는 말은 1초에 얼마나 자주 주느냐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는 그저 그 숫자를 받아서 빨간색 램프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까지 거쳐갖고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숫자군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숫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에서 숫자는 컴퓨터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메모리는 숫자를 보관하는 거, 네트워크는 숫자를 보내는 거, CPU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러면은 제가 여쭤봤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였군요. 그렇죠. 인공지능이건 뭐건 간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거는 무조건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숫자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왜 숫자인지.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이미지만 얘기했잖아요. 이미지에서 좀 더 나간 게 영상이고. 그러면 이제 음악 이런 것도 다 금방 이해되신 건가요? 음악은 또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신기하네요. 사실 영상이랑 똑같아요. 음악은 음파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게 공기가 귀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의 파도. 바닷가에 나오는 그 파도 같은 공기의 파도가 귀를 때려서 그게 머릿속에서는 듣는 거죠. 뭐 음악이라고 듣거나 음성이라고 듣거나. 이게 이제 공기의 파도예요. 이게 음파라고 하죠. 이 음파를 옛날 레코드판 있죠. 뭐 LP판이라고 하는 거. 원리가 뭐냐면요. 요거를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 진짜로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뺑뺑뺑뺑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잖아요. 요걸 확대해서 보면 진짜로 위아래로 이렇게 그 깊이로 파져 있던지 아니면 좌우로 파져 있던지. 그럼 핀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파져 있어요. 그냥 그 파져 있는 거를 이제 핀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절에 음악을 보관하고 네. 다시 재생하는 원리예요.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나는데요. 저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옛날에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을 하면 공기가 떨릴 거잖아요. 네. 그 공기의 떨림을 네. 그대로 핀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기록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네. 핀으로 공기의 떨림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핀을 놓고 네. 요걸 다시 따라간 다음에 녹음한 거랑 완전히 반대로 네. 요 공기의 떨림을 핀이 따라간 다음에 그걸 스피커의 떨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떨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소리가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실제로 음파를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럼 이걸 디지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기의 떨림이 있는데 예, 예. 아까 아날로그는 이걸 진짜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디지털이라는 건 숫자라는 뜻이에요. 네. 요거를 CD 같으면 44.1kHz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막 써 있는 거 본 것 어디가 같아요. 들어보신 것 네, 같죠? 네. 이게 CD예요. 네. 이게 뭐냐면 44.1kg이기 때문에 네. 44,100이라는 뜻인데 네. 아까 그 영상은 FPS, 60fp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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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파는 네. 60fps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를 44,100번으로 쪼개요. 1초를. 네. 이게 이제 CD.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통화하잖아요. 네. 그거는 16kHz거든요, 보통. 네. 이거는 뭐냐면 16,000번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질 뭐 이러면 이게 숫자가 더 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고음질 음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보통 192kHz거나 네. 아니면 이거의 2배니까 384kHz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1초를 38,400번으로 쪼갠 거예요. 그 MP3 만들 때 보면은 숫자 뭘로 할 거냐. 예, 정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영상 그 그거예요? 하실 때도 비트레이트 뭐 이런 거 있을 네.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1초를 몇 번으로 쪼갤 거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영상보다 더 힘드네요, 이게. 근데 사실은 1초를 몇 번으로 쪼갠 다음에 네. 그 쪼갠 각각은 이 높이 하나만 보관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영상은 이제 한 프레임에 픽셀이 많으니까. 무지 많죠. 아. 네, 그래서 영상보다 쉬운 면도 있죠. 아. 음파는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44,100개를 1초에 저장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요거 높이를 네.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5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MP3가 무슨 CD보다 이게 음질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MP3로는 CD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다 못 들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글을 봤었는데 그런 거는 이게 더 좁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1초에 기록되는 소리가 더 적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요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MP3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네. 사람의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대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벗어난 거를 일단 버려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압축을 하죠. 근데 압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숫자 얘기랑 좀 연결해서 보면 네. 어차피 모든 건 숫자잖아요. 네. 영상이건 음악이건. 네. 근데 예를 들면 영상을 압축한다 그러면 네. 대부분의 영상은 이 전 프레임하고 네. 다음 프레임하고 거의 똑같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영상은 거의 똑같을 거잖아요. 조금의 차이잖아요. 정말 조금의 차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차이만 기록하는 걸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별로 네. 모든 숫자를 다 기록하면 영상 파일이 말도 안 되게 커져요. 네.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요 조금의 차이만 기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구를 현재 전구의 상태를 바꿀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너 원래 그냥 그대로 냅둬야 되는 애들은 냅두고 여기에서 변화된 정보들만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면이 갑자기 확 전환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에 파일이 확 커지는 거예요.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에는 완전히 새로 기록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소리도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압축을 많이 할수록 네. MP3처럼 파일은 작아지지만 네. 음질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만 하는 게 이제 MP3인 거죠. 재밌고. 예, 예. 와, 오늘 정말 궁금한 거 다 풀고 갑니다. 네. 그리고 숫자는 그러면 지금 영상, 사진, 음성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신경방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패턴 먼저 해볼게요. 네, 패턴. 예, 왜 패턴인가? 숫자는 그러면 지금 영상, 사진, 음성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신경방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패턴 먼저 해볼게요. 네, 패턴. 예, 왜 패턴인가? 패턴. 일단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 뭔지를 잠깐 볼게요. 네. 제가 요 펜이 있어요. 네. 요거를 제가 손을 딱 놓는다고 합시다. 네. 이게 제 게 아니니까 실제로 놓을 수가 없죠. 비싼 것 같아요. 놓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놓는 순간 얘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 갖고 바닥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서 뭐 부서지거나 아니면 그냥
몇 번 튕기다가 다시 바닥에 이렇게 딱 있겠죠.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각도가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있으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좀 아래 위로 이렇게 타당탕탕 튕기잖아요.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그냥 예전에 해봤던 거의 경험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전에 내가 많이 봤는데 네. 그런 패턴이야. 네. 그것도 패턴인 거죠. 네. 그거를 잘 정리해서 수식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고전역학인 거죠, 네. 그게. 물리학. 네. F는 뭐죠? 네, F는 MA,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력, 네. 이런 걸 이제 중력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게 마침 또 수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학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패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콩을 심으면 콩 심으면 콩 나겠죠. 콩을 심으면 콩 난다. 이것도 패턴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수만 년 전 사람들도 알았겠죠. 네. 콩 심은데 콩 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진 않잖아요. 네. 이것도 패턴이죠. 네. 근데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DNA. 네. 그걸 DNA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콩의 뭐 DNA가 어떻게 돼서 콩을 심으면 콩 난다. 네. 그것도 패턴의 얘기죠. 어. 이건 좀 과학 얘기였고요. 네. 과학을 좀 넘어서 봅시다. 네. 이제 제가 막 욕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네. 기분이 좋지 않겠죠. 좋지 않겠죠. 네. 이것도 패턴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때려요. 네. 상대방은 뭐 아프겠죠. 일단 아프겠죠. 네, 이것도 일단 패턴의 아프겠죠.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화음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도와 미와 솔을 어떻게 이렇게 뭐 도미 솔 이렇게 네. 해요. 그럼 이건 뭐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데 화음이 아닌 샵 누르고 뭐 어떻게 막 하면은 네. 기분 나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패턴이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은 기승전결이 가장 일반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의 흐름인 거잖아요. 네. 이것도 패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패턴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네. 패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만 패턴이 아니라 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예, 패턴을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 심으면 콩 나요 이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걸 인공지능의 패턴으로 비유해보자면 이런 네. 거예요. 현재의 어떤 뭐 기상 사진과 네. 뭐 현재의 온도와 네. 뭐 바람의 흐름과 뭐 이런 걸 다 숫자들로 이제 일단 디지털로 변환을 해요. 네. 그거는 마치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디지털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죠. 네. 숫자들을 모아요. 그렇게 했더니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라는 비 올 확률을 숫자로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의 패턴을 발견하는 게 인공지능인 거죠. 바둑을 잘 두는 거 패턴이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두면 좋은 거야. 네. 이거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바둑을 두면서 패턴을 발견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많이 알고 또 자기가 패턴을 잘 발견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컴퓨터한테 해보니까 얘는 사람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패턴조차 써가면서 네. 새로운 패턴을 막 발견해가지고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까. 네, 사람보다 더 잘 둔다. 근데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사실은 사람도 한 뭐 1000년을 더 줬으면 네. 이 패턴이 알고 보니 좋은 거였네? 라는 네.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바둑 얘기하셨지만 스포츠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라는 패턴이 한 10년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유행이 그렇죠. 바뀌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유명한 스토리 중에 높이뛰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옛날 높이뛰기는 전부 다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뒤로 뭐 배면뛰기. 배면뛰기라고 하던데 뒤로 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어떤 선수가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들 배면뛰기를 하는 거죠. 패턴을 발견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으로 패턴을 발견하는데 컴퓨터는 숫자로 모든 걸 이해하니까 숫자로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해서 패턴을 찾으면 미래 예측도 가능한 거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 항상 퍼센트지로 나온다라고 하는 네. 이유가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서 이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 100대 0은 안 나오고 몇십 퍼센트 대 몇십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저희 패턴 다 이해한 거예요, 이걸로? 예. 그 땡땡은 울면서 밥을 먹었다. 여기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 뭐 녀석은 녀석도 들어갈 수 있죠. 녀석 좋습니다. 네. 사람은 엔간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 들어갈 수 있죠. 네. 컴퓨터 들어갈 수 있나요? 컴퓨터 좀 힘들 것 같고요. 반려견 되겠네요. 반려견은 네. 들어갈 수 있죠. 네. 또는 반려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 강아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은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은 때문에 안 되죠. 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패턴 중에 네. 너무나 명확한 패턴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뭐 받침이 있고 없고에 네. 따라서 그 뒤에 조사가 바뀐다. 이런 네. 거는 사람이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법칙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달까? 너무나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 느낌의 네. 뭐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나 싶은 거.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든 거. 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컴퓨터는 못 들어간다. 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할 거냐? 울면서 밥을 먹는 법칙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컴퓨터는 못 들어간다. 왜? 컴퓨터는 울면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 다 법칙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저기에 컴퓨터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네. 하지만 사람은 들어간다는 걸 알죠. 음.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인터넷에서 이런 문장들을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수천억 개. 네. 그러면 계속 똑같이 사람처럼 패턴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봤어 내가. 네. 인터넷에서 모든 문장을 봤는데 여기에 컴퓨터는 못 들어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여기서 갑자기 또 연결이 되는 게 인공지능이 학습이 잘 되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틀린 거 자꾸 주면 계속 틀리겠군요. 틀린 걸 너무 많이 주면 틀리는데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줘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틀린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틀리느냐? 네. 그건 마치 어쩌다가 인터넷에서 네. 오타들을 보거나 네. 말도 안 되는 그 컴퓨터는 울면서 밥 먹었다 이런 걸 본 거예요. 네, 네. 그런다고 해서 뭐 크게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컴퓨터도 아는 거군요. 얘가 틀렸다고. 얘가 이상하다. 아. 얘는 좀 특이한 놈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잘못된 데이터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막 맞는 데이터보다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괜찮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무 틀린 것만 계속 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컴퓨터는 울면서 밥을 먹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애가 좀 삐뚤어지겠네요. 컴퓨터가. 예. 아, 네. 그 패턴 또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자율주행도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건데 어떻게 네. 되는 거냐면 일단 예를 들면 테슬라다. 네. 그럼 카메라가 8개가 있어요. 네. 이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들이 들어오겠죠 일단. 네. 디지털 카메라니까. 네. 그러면 이 숫자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얼마나 꺾을 거냐, 네. 왼쪽으로 얼마나 꺾을 거냐. 오른쪽으로 많이 몇 도를 꺾느냐를 숫자로 간다고 합시다. 네. 그럼 오른쪽으로 꺾으면 양의 숫자, 음. 왼쪽으로 꺾으면 음의 숫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현재 상황의 숫자들로 들어와요. 네. 이 숫자들이 들어왔을 때 네. 뭔가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네. 맨 마지막 숫자 하나가 나와요. 이 숫자는 핸들을 얼마나 꺾을 거냐예요. 0이면 가만히 있는다. 아까 사람이든 컴퓨터든 할 수 있는 행동은 핸들 꺾는 거밖에 없으니까 결과값이 그거군요. 그렇죠. 아. 사람도 만약에 물론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한데 네. 핸들만 있다 치면 네. 할 수 있는 행동은 핸들을 꺾는 것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네. 이거를 디지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이런 거 빼고 나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가는 거죠. 여기에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갑자기 사람이 보였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당연하잖아요. 네. 이것도 패턴인 거죠. 아. 근데 그거를 단지 입력도 숫자로 생각하고 네. 디지털 영상 숫자, 네. 출력도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말 거냐. 음. 0, 1 네.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아, 밟을 거냐 말 거냐 0, 1. 아, 그러네요. 되게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가는 거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건데 그 과정이 신경망이라는 건가요? 그 과정이 신경망인 거죠. 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가는 거. 네. 그게 컴퓨터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생각해서 네. 프로그래밍을 짜고 사람이 플로우 차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숫자들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해. 이거 누가 그렸겠어요?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 그리죠. 네. 요거를 사람이 그리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알고리즘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클릭을 할 거냐 말 거냐로 뭐 나뉘고 클릭을 했을 때는 일로 가는 거고 안 했을 때는 일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그렇죠, 게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거를 짜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고요. 네. 요거를 통해서 파워포인트건 뭐 유튜브건 뭐 디지털 카메라건 디지털 텔레비전이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아. 거죠. 예. 우리가 코딩하잖아요. 한 네. 줄 한 줄. 그게 이제 윈도우즈 같으면 네. 한 10억 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막 상세하게 다 적어놓은 거군요. 그걸 프로그래머들이 한 줄 한 줄 다 쓸 거잖아요. 네. 그거 단 한 줄도 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실수하면 버그죠. 네. 그래서 단 한 줄도 실수하지 않고 사람이 다 생각해서 한 줄 한 줄 짠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 10억 줄 가까이 돼요. 그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허접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적었고 그때는 이게 줄이 훨씬 그럼 적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한 몇백만 줄 정도 되지 아.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그 만들어 놓은 데에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점점 길어지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또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아. 그거는 정확하게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줄수를 네.
줄이기 위해서 네.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코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네. 저는 한 줄만 딱 쓰면 네. 그 한 줄이 열어보면 100줄이 되고 1000줄이 되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가지고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 같으면 1000줄 짜야 될 거를 네. 지금은 한 줄만 짜도 또 되거든요. 줄어들긴 네, 하는구나. 그래서 줄어들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윈도우즈는 10억 라인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10억 라인이 얼마나 많은 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신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책이 한 페이지 한 30줄 될 거잖아요. 네네네. 책이. 그리고 뭐 100페이지다 그러면 이게 3000줄인 거죠. 네. 이게 3000줄, 3만 줄, 30만 줄 이렇게 네. 해가지고 10억 줄. 10억 줄 가까이 된 게 이제 윈도우즈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이 플로우 차트가. 그러네요. 말도 안 되게 크겠죠. 네. 그거를 한 줄 한 줄 다 사람이 했다. 와. 이 네모 하나, 네. 화살표 하나 다 네.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어떤 거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을 못 했냐면 네. 고양이 그림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것도 디지털 숫자죠. 네. 그러면 숫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걸 막 해가지고 1이 나오면 고양이다. 네. 0이 나오면 고양이가 아니다. 네. 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플로우 차트는 사람이 못 만들었어요. 왜죠? 그게 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네. 합시다. 사람은 한 3살만 돼도 네. 고양이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쵸, 이게 그쵸. 고양이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고양이다. 네. 이게 왜 고양이죠? 한번 말로 논리적으로 최대한 컴퓨터한테 시킨다고 생각해 보시고 네. 왜 고양이예요, 얘는? 지금 고양인데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흰 수염들 이렇게 삐쭉삐쭉 난 거 보이고요. 눈 모양이 약간 뭐 치타 같은 거랑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요 눈 모양과 요 홍채라고 하나요? 요 눈동자 쪽이 조금 이 사람 동그란 거랑은 좀 다르고 좀 세로로 더 길죠? 네, 세로 좀 길고 약간 얄쌍한 게 있고 코가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 한번 잘 해봅시다. 따져봅시다. 컴퓨터는 정확하게 처리하잖아요. 네. 시킨 걸 정확하게 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수염이 있다. 수염이 있다 없다. 그러면 수염이 있는 동물은 네. 사람도 있고 아니, 사람도 수염 있잖아요. 네. 고양이 말고도 수염 있는 동물 많을 거잖아요. 생쥐도 있잖아요. 하여튼 수염 있는 동물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고양이가 다쳤어요. 수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수염이라는 거는 제 얘기는 뭐냐면 네. 필요 조건도 안 되고 충분 조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는 아무도 모르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수염만 가지고는.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수염은 뭐냐? 컴퓨터한테 수염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네. 수염은 뭐예요? 와, 이게 지금 이렇게 여쭤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애기한테 네. 처음에 알려줄 때 저희가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지금 애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말도 못할 뿐더러 예. 고양이 설명했을 때 저 말로 설명해 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건 사진 고양이고, 계속 보여줬어요. 그냥 이런 거 고양이고 저게 네. 뭐 개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럼 대충 사람이 느낌으로 아는 거죠. 패턴이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느낌으로 뭐 저런 게 네, 고양인가 네. 보다. 저런 게 개인가 보다. 네. 적당히 아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고양인가 개인가 되게 애매한 어떤 뭐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합시다. 네. 중간쯤 생긴 동물. 네, 네. 그러면 사람도 되게 헷갈리겠죠. 사람 색깔이죠. 자기가 알고 있던 패턴과 좀 다른 어떤 네. 패턴이 생긴 거예요. 네. 개냥이 막 이런 개냥이 맞아 많이 그런 게 나오네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고양이고 뭐가 고양이가 아닌지 그 선을 딱 그어서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판별기라는 프로그램을 사람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 플로우 차트를 사람이 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눈동자 얘기했는데 네. 예를 들면 눈동자가 세로로 길어야 된다, 고양이는. 네. 세로로 긴 게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다, 1번 문제. 그 다음에 혹시나 사진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네. 옆으로 기네요, 그러면? 그럼 옆으로 길잖아요. 네. 하지 말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양이 판별기만 못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인지 3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조차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필기 인식기가 네.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기 엄청 어려워요. 그 인공지능이 아니고는. 그래서 OCR 이런 것도 힘들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되죠. 근데 이 문제가 결국에는 뭐냐? 고양이인지 아닌지조차 판별을 못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사람이 만드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숫자 인식기도 못 만드는데 네. 어떻게 자율주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얘가 판단하는 거는 도저히 알고리즘을 짜기가 힘들었군요.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그 하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플로우 차트로는 네. 자율주행을 만들 수가 없었다. 사람은 이런 플로우 차트를 자율주행하는 플로우 차트, 바둑을 잘 두는 플로우 차트, 뭐 암세포를 판별하는 플로우 차트, 네. 또는 번역, 작곡, 글쓰기, 네. 그다음에 음성인식도 인공지능이거든요. 네, 네. 음성인식 이런 걸 다 못 만들었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이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이용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든 게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무조건 딥러닝이다는 아니에요. 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기사에서 보실 정도로 신기한 인공지능의 99%는 딥러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이 딥러닝이라는 게 뜨기 시작한 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신기한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딥러닝을 했더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많은 게 되는 거예요. 너무 네. 신기하다. 네. 그게 딥러닝이고요. 네. 그 딥러닝의 구조가 뭐냐? 네. 요거예요. 저희가 숫자에서 패턴 찾는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 구조만 이제 이해를 하면은 확실히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컴퓨터는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가는 일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요 중간 과정, 네. 중간 과정을 사람이 시키면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게 아까 플로우 차트. 딥러닝을 하는 거는 요 구조에서 컴퓨터는 모든 게 숫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거냐, 오른쪽으로 꺾을 거냐. 네. 이것도 어차피 숫자의 문제죠. 네.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말 거냐. 네. 이것도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말 거냐도 숫자의 문제죠. 아, 그래서 얘도 숫자 0, 1. 네. 그다음에 얘는 각도. 그래서 요거만 잘하면 네.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네. 입력은 뭐냐? 입력은 이제 현재 화면, 현재 카메라 디지털로 들어오는 이 네. 현재 숫자들인 거죠. 그러면 이 숫자들이 들어왔을 때 각도를 어떻게 하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고 그것만 잘 하면 돼요. 근데 네.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네. 숫자라는 거죠. 또는 암세포를 판별하는 거다. 네. 그러면 뭐냐면 사진이 들어와요. 네. 그 사진 숫자로 들어오겠죠. 디지털 사진이니까.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 하나에 대해서 0이 나오면 암 아님, 아, 1 나오면 암, 네. 또는 뭐 0.8 나오면 80% 확률로 암, 뭐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숫자의 문제죠. 내일 비 올 거냐 말 거냐. 네. 이거 숫자의 문제죠. 네.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어요. 네. 이 화살표는 네. 곱하기다. 동그라미는 더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자, 3이 들어오고 1이 들어왔어요. 네. 현재 화면이에요. 네. 카메라로 들어온 입력 3, 1 들어왔어요. 네. 그럼 여기 곱하기가 만약에 이 화살표 하나가 네. 2였다. 네. 또는 이 화살표는 0.5였다. 네. 이렇게 만약에 화살표가 정해져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3 곱하기 2는 6, 6, 3 곱하기 0.5는 1.5. 1.5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또 있죠. 네네네. 이 화살표는 뭐 7이었다. 네. 그럼 1 곱하기 7은 7. 7.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이었다. 네. 1 곱하기 0은 0이죠. 0이죠. 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더하기라 그랬죠. 네네네. 6하고 7을 더하면 13. 13. 네. 1.5하고 0을 더하면 1.5.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네.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봐요. 아, 네네네. 0보다 작으면 0으로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었다. 네. 그럼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네네. 0보다 크면 그대로 나가요. 1.5, 13. 그러면 자, 13, 1.5, 마이너스 7이니까 0 됐어요. 0. 네. 그다음 또 그걸 또 해요. 곱하기, 더하기. 아, 또 곱하기. 예. 곱하기, 더하기.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야, 씨, 그게 말이 되나 전에 일단 이걸 믿어보세요. 네. 자율주행이에요. 네. 카메라에 네. 디지털로 숫자들이 수백만 개가 들어올 거예요. 네. 네. 해상도가 높으니까. 네.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숫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요 숫자들이 이렇게 곱하기 할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여기 정해진 2, 7, 8 이런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정말로 곱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정말로 더하기를 해요. 아, 네네.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더하기를. 곱하기를 하고 네. 더하기를 하고 0보다 크냐 작냐. 네. 곱하기하고 더하기 했더니 네. 맨 마지막에 숫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30, 네. 그 다음에 0. 네. 이건 뭐냐면 30도를 오른쪽으로 꺾고 네. 브레이크는 밟지 마. 네. 이게 자율주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세돌씨 이기는 방법이 뭐냐? 네. 자, 바둑판이 있습니다. 네. 바둑판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둑판은 쉽죠. 이거 원래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도 몇 다시 몇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흙이 있고요. 네. 100이 있어요. 네. 100은 1, 흙은 마이너스 1. 아무것도 없다. 네. 없는 건 0이라고 합시다. 아,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숫자 몇 개일까요, 이게? 381이. 그러면은 381개의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네. 이 숫자가 아까 전구 얘기한 것처럼 아, 네네네. 그냥 있고 없고. 381개 이렇게 숫자 넣으면 돼요. 1, 0, 0, 0, 1 이렇게 381개가 쭉 네, 있으면 네. 현재의 바둑판 상황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저화질의 그래픽이군요. 정말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381개의 숫자가 들어와요. 네.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반복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4, 7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4가 x고 네. 7이 y예요. 그러면 4,7에 둬야지. 4,7에 딱 돌아. 예. 그럼 이기는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 한 거잖아요. 네. 이걸 하면 이세돌 씨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둑을 두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되게 서운하네요. 정말. 바둑은 예술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된다라는 게 네. 잘 안 믿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둑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뭐 통역이 가능할 거다. 네. 작곡이 될 거다. 네. 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심지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안 될 걸이라고 생각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네.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나오는 이 예를 들어 아까 선에서 몇을 곱하라라고 주는 거랑 네,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뭐를 곱할지 숫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요 숫자 말고는 네. 사실 더하기 네. 0보다 크냐 작냐 이건 다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구조도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이 숫자를 누가 정하냐? 네. 저 숫자를 정하는 거를 학습한다. 아. 기계가 학습한다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계가 학습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숫자를 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곱하기 할 숫자를 정하는 거. 딥러닝은 뭘 하는 거냐?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네.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네. 지금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동그라미 화살표 네. 구조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찾는 일을 하는 거가 딥러닝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딥러닝은 이 구조에서 네. 이 숫자만 잘 찾으면 번역이 될 거예요, 자율주행이 될 거예요, 바둑이 될 거예요 라고 믿고 접근한 게 딥러닝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될 건지가 네. 어떤 수학적 증명이 있느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되지 않을까라고 해봤는데 된 거예요. 그럼 이 원들은 예를 들어 이게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누가 그렇죠. 정해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정했어요, 초기에는. 네. 아, 네네. 근데 그것도 감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맛있을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플로우 차트는 네. 선 하나, 네모 하나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나 삐끗하면 버그인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걸 레이어라 그래요. 네. 한 층, 두 층, 3층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네. 아파트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요거 방이라고 하면 요 방을 몇 개로 할 거냐, 네. 이런 거 다 대충 하는 거예요. 어. 화살표를 몇 개로 할 거냐, 네. 대충 하는 거예요. 어. 대충 알아서 해라고 할 때 대충은 정말로 아무렇게나 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좀 대충 알아서라는 거는 패턴 알지?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른 말로 감이라고 하죠, 감. 이 인공신경망을 설계하는 것도 네. 어떤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걸 초기에는 사람이 했어요, 감으로. 그렇게 감으로 했는데 방금도 제가 인공지능이 패턴을 잘 찾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공신경망의 설계라는 게 알고 보면 감이거든요. 그 감이 누가 제일 좋냐? 감은 역시 또 개인가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설계를 누가 하느냐? 네. 인공신경망이 해요.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났더니 네. 정말로 고양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해봤더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될까라고 분석을 해봤어요. 거꾸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뭘 보냐면 네. 얘는 이런 걸 봐요. 입력이 현재 네. 선이냐 네. 이게 곡선이냐 이런 걸 얘는 봐요. 아. 그런 제일 낮은 레벨의 뭘 네. 봐요. 그 다음에 요걸 모아서 네. 여기는 네모다, 원이다, 세모다 이런 걸 봐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모여지면 네.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 이런 걸 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래서 눈이다 아니다 이걸 봐요. 아. 그러니까 제일 상세한 것부터 네. 점점 좀 더 하이 레벨, 추상적인, 고차원적인 걸 봐요. 그래서 아 눈이 있구나, 네. 다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직선과 선의 모음으로부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노리고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해봤는데 네. 거꾸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에 가까워요. 너무 재밌는 게 네.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한 60년대 연구에서 노벨상 받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시 연구한 사진이 있거든요. 네. 고양이의 뇌에다가 전극을 꼽아서 음. 고양이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관찰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보니까 뇌에서 제일 앞부분에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직선이냐 곡선이냐, 아. 직선의 각도가 몇 도냐 아. 로부터 뇌가 인식을 하더라는 결과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아. 뇌의 동작 원리 중에서 네. 가장 간단한 거. 네. 근데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나서 네. 인공신경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제일 앞단이 네. 이게 직선이냐 각도가 몇 도냐 요걸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도 그 두 개가 일치하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경망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맞으나
항상 AI 쪽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유는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네. 지금 정확하게는 그게 모르는 거군요. 이유는 모른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네. 아까 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 네. 몇 천만 개, 네. 몇십억 개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막 작곡한다 그러고 이런 놈 뭐 글 쓴다 네. 이런 애들은 천억 개가 있어요. 이 숫자가. 네. 이 숫자가 몇 천억 개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 보이거든요. 네. 알파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알파고가 어떻게 계산해서 어디다 두는지는 다 알아요. 아, 네네. 보면 다 보여요. 계산하는 게. 컴퓨터니까. 네. 3을 곱했고 4를 곱했고. 근데 그래서 그게 왜 바둑을 잘 두는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왜 여기서 왜 3을 곱하지? 여기서 왜 1을 곱하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원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 거고 더하기 하는 거고는 다 알아요. 네. 근데 그래서 곱하고 더하기 하는 그 각각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예를 들어 그 곡선을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곡선을 보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거는 잘 몰라요? 그것도 약간 거꾸로 분석한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곱하기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사람 뇌를 네. 뭐 fMRI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때 뇌를 촬영을 해봤더니 뇌의 어느 부위가 뭐 활성화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네. 하고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의미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으니까 뇌를 이렇게 촬영하듯이 얘를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거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봤더니 이럴 땐 브레이크를 밟네? 네. 그러면 그 브레이크 밟는 상황의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는 어떤 때 활성화되더라. 얘는 어떤 때 활성화되더라. 활성화된다라는 게 0보다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가 얘는 언제 0보다 크더라. 언제 0보다 크더라. 언제 0보다 크더라를 거꾸로 많은 사진을 집어넣어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런 직선일 때 활성화되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선을 넣어보는 거예요. 네. 직선을 넣었더니 활성화됐네? 네. 근데 얘는 곡선을 넣었더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얘는 직선을 인식하는 놈인가 보다. 네. 그런 식으로 막 넣어보면서 이제 거꾸로 언제 활성화가 되는지 관찰해봤더니 마지막에 얘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활성화되는 놈인 거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라는 게 뭔지를 봤더니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얘가 활성화되는구나. 사람 사진을 넣어봤을 때 얘가 활성화되는 걸 아는 거죠. 거꾸로. 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인식했냐 봤더니 그 앞에 여긴 눈이 있을 때 활성화되네? 여긴 다리가 있을 때 활성화되네? 그럼 눈은 뭐냐? 네. 눈의 그 앞을 봤더니 걔는 뭐 동그라미와 뭐 네모의 조합이네?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아. 역으로 알게 된 거예요. 사람 뇌를 관찰한 것처럼. 그래서 인공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는 거로 네. 자율주행까지 설명드린 건데 네. 이걸로 번역을 하고 네. 작곡을 하고 이런 게 대충 다 이해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숫자에서 패턴 찾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 신경망은 뭐 전문가분들도 이 중간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 완벽히 이해는 안 되죠. 여기에 이제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네. 숫자들을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가 있으면 1번은 첫 번째 글자의 숫자. 어차피 글자도 숫자일 거잖아요. 아, 네네. 두 번째는 두 번째 글자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글자를 바꾸니까. 예, 네, 예, 예. 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작곡을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앞에 1초 동안 또는 네. 뭐 10초 동안 네. 이게 길수록 좋은 인공지능이 될 텐데 네. 앞에 10초 동안의 악보, 네. 노트도 어차피 디지털로 변환하겠죠. 가죽판도 디지털로 변환되니까 네. 악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면 되잖아요. 오선지니까요. 네. 그렇죠. 네. 뭐 음의 높낮이가 있을 네. 거고 길이가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숫자로 넣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다음 노트. 그게 작곡을 하는 거죠. 글을 네. 쓰는 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때까지의 주고, 단어들을 넣어요. 네. 그럼 요게 뭐가 나오죠? 다음 단어가 그다음 나오는 단어. 거예요. 아, 네. 현재까지의 단어를 넣고 다음 단어가 나오는 거를 잘 만들면 네. 걔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똑똑하게. 네. 아. 아까 제가 가로치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예. 컴퓨터가 뭘 알고 있냐면 이 가로는 컴퓨터는 못 들어가고 사람은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울면서 밥을 먹었다에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네. 가로를 가운데가 아니라 뒤로 옮겨보세요. 뒤로. 맨 네. 뒤로. 네. 그러면 그게 말하는 기계가 돼요. 그 아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아는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학습을 통해서 여기다가 3, 네. 2, 7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게 되더라. 저 숫자가 약간 가중치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돼요? 이걸 왜 가중치라 그러냐면 네. 곱하기 하기 때문에 가중치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3이잖아요. 네. 곱한다는 게 원래 가중치잖아요. 네. 그래서 가중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 가중치가 맞아요? 예, 가중치가 맞아요. 네네. 가중치라고도 하고 네. 파라메타라고도 해요. 파라메타는 개수인데 네, 아, 파라미터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개수,
파라메타, 웨이트, 네. 저는 W라고 하는데 웨이트를 줄여서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파라메타가 1750억 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요 곱하기 하는 숫자가 1750억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750억 번을 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1750번을 잘 곱하면 말을 하는 기계가 나와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1750억 번을 곱하기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은 게 좋다고 이렇게 기사를 많이 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한 거다. 정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고. 예를 1000몇백만 개가 있는데 그거 사람 보고 다시 역으로 밝혀내라고 하면은 인생이 끝날 때쯤 밝혀내겠군요. 인생이 끝나도 못 밝혀낼 겁니다. 네.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지금 뭐 음악이랑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알파고 시리즈 아까 네. 몇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파스타로 예를 들어서 네. 알파스타가 이 테란을 골랐어요.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네. 테란을 골라서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중간은 복잡할 테니까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SCV 4마리 나오고 딱 커맨드 센터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네. 거기에서 2분 동안 사람으로 치면은 그 빌드 설정해 갖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이제 뭐 마린을 뽑던가 아니면은 뭐 메카닉으로 가던가 이런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분 동안 마린이랑 메딕을 뽑아갖고 네. 초반 러쉬를 이렇게 갔어요. 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대충 이렇게 뭐 여기 넣을 수가 있을까요? 좀 거꾸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결과적으로는 인공식명이 나왔다는 거는 네. 현재의 화면이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 상태도 숫자인데 내가 마린이 몇 마리가 있다. 네. SCV가 몇 마리가 있다. 네. 그리고 현재 화면에 어떻게 돼 있다. 네. 이런 것도 다 숫자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 상태가 여기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제일 쉬울 테니까 커맨드 센터가 딱 가운데 있고 SCV 4마리 딱 있는 그 상태가 제일 쉬운 상태겠죠. 그쵸. 거기에 딱 들어갔다 치면 그쵸. 몇 마리 있고 뭐 네. 화면 어떻게 됐고 그거 딱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끝났다고 해봐요. 네. 학습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네. 학습이 끝나고 나면 네. 곱하기 할 개수들이 다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요 숫자들이 들어와서 네. 막 곱하기 더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너는 네. SCV를 뽑아야 돼. 네. 얘가 켜지면 SCV 뽑는 거예요. 아. 뭐 얘가 켜지면 마린을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걔는 그 숫자대로 하는 거예요. 몇백 분의 1초 단위로 계속 판단이 내려지는 건가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컴퓨터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네. 사람과 비슷하게 1초에 클릭할 수 있는 개수 뭐 이런 거를 제한을 해요. 아. 일부러 제약을 주는 거죠. 제약 안 주면 날라다니겠군요. 제약 안 주면 말도 안 되게 잘해요. 지금 제약 주고도 이미 유럽 챔피언 이겼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알파스타가 유럽 챔피언을 이겼어요. 물론 한국에 오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스타를 보면.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W만 찾으면 돼요. 그게 학습. 그게 학습인 거죠. 아.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거를 잠깐 제가 그네 타는 로봇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이게 이제 그네 타는 로봇인데요. 아, 그네를 타는 로봇이요? 예. 네. 이거를 이제 만약에 플로우 차트, 네. 프로그래밍 방식, 원래 보통의 개발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사람이 그네를 어떻게 타는지를 관찰을 해요.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네를 잘 탔나, 스포츠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타나 이런 걸 봐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정확하게 시키는 거죠. 여기 이 봉이 있잖아요. 그네 네, 봉이. 네, 네. 예,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네. 딱 정확하게 뭐 바람도 불지 않고 네. 모든 게 정확하게 갖춰진 상황에서는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네를 잘 탈 수 있겠죠. 같은 그네에다가 늘. 늘 같은 네. 그네에다가. 근데 이게 그네도 바뀌고 뭐 바람도 바뀌고 하면 어려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못 만드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를 도저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막 네. 봉도 흔들리고. 네. 근데 얘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원리상 네.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네. 원리상 알파고, 알파스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무식한 과정을 통해서 W를 찾아가는지를 얘가 잘 보여줘요. 아, 이게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이게 그네군요? 뭐 하고 있나 했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네처럼 가야 되는 예. 거죠? 전혀 못 하고 있네요, 아직. 이게 지금 알파고의 발전 과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흔들리네요. 약간 이 리듬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언제 알파고가 될까요? 조금 더 흔들린다. 와. 아니, 처음에 뭔가 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흔들리네요. 우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계속 해본 거죠? 그쵸. 아, 이제 다리도 많이 떨리지도 않아. 이거 보면 좀 어려운 게 봉도 흔들려요, 지금.
사람이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행동을 근데 사람과 비슷하게 타요. 근데 이게 이제 이세돌 씨를 이기기 직전 정도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얘가. 이야. 아까 그 벽돌 깨기의 그 터널 뚫는 거랑 네.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얘 잘 보세요, 한번. 사람하고 다르게 타요. 적어도 저하고는 다르게 타요. 지금 스포츠 선수들은 이걸 알겠죠, 당연히. 잘 보시면 사람하고 다르게 타요. 엄청 높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와. 이 뒤로 거의 바이킹처럼 진짜 네.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네. 근데 제가 보면 뒤에서 맨 위로 올라갔을 때 있죠. 네. 그때 한 번 무릎을 더 굽혀요. 이게 앞으로 갔을 때도 굽히고 뒤쪽에서 한 번 네, 굽히고 두 번씩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타잖아요. 네, 한 번 밀고 그쵸. 그다음에 예, 온 다음에 예. 또 한 번 밀고 예, 예, 이렇게 예. 미는데 얘가 발견해낸 거예요. 두 번을 하는 게 훨씬 더 높이 올라가시는 방법이다. 예. 저게다 결국은 W를 찾아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강화 학습이란 것과 네. 딥러닝은 그냥 별개의 얘기예요. 아, 네. 지금 이 슬라이드는 강화 학습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근데 강화 학습이랑 딥러닝을 섞어서 만든 게 알파고인 거예요. 아. 딥러닝은 어디에 쓰인 거냐? 네. 여기가 이제 뉴럴넷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네.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죠. 네.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알파고. 얘가 알파고예요. 지금 아까랑 반대로 그렇죠. 화살표가 거죠? 반대로 돼 네, 있는 네, 거죠. 뭐 이 그림이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알파고인 거예요. 그럼 네. 알파고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네. 얘가 게임기예요. 아까 벽돌 게임 같은 아타리 네. 또는 바둑 게임 같으면 바둑 게임기가 있잖아요. 네. 바둑 게임 원래 하시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네. 서로 두면은 네.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네. 누군가 이기면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원래 바둑 게임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인바이러먼트예요. 이게 환경. 그러면 알파고가 하는 일은 어떻게 둬보는 거예요. 네. 이 액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둑에서 액션은 사실 숫자 2개면 돼요. 그렇죠. 숫자 무슨 2개? 네. XY 2개. 네. 그래서 숫자 2개로 바둑은 액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현재의 스테이트가 있어요. 바둑 같으면 현재의 스테이트가 뭘까요? 바둑판. 그래서 바둑이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 인식이 쉬우니까.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하다가 네. 지금은 간단하다고 하는 게 상황도 쉬워. 네. 액션도 쉬워. 네. 숫자 2개면 돼. 네. 쉽다고 하는 거죠. 이 자율주행은 이거보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워드가 있어요. 바둑 같으면 리워드가 뭘까요? 이기는 거겠죠? 그 판에서. 맞아요. 한 번에 맞추셨네. 네. 점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한 점, 두 점 이런 게 아니고 이겼냐 졌냐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액션을 계속 하면은 리워드가 계속 0이 와요, 바둑은. 그래서 바둑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는 예. 이게 사람이나 강아지는 보상을 먹을 거 주면 보상인데 예. 얘는 왜 이게 보상이에요? 1점이 보상인 거죠. 그냥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수에 아까 그 그네 같으면 네. 올라간 높이가 보상인 거예요. 아. 근데 그네는 좀 쉬워요. 그네는 왜 좀 쉽냐면 네.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할 때마다 액션을 하면 바로바로 보상이 와요. 네. 너 좀 더 올라갔다, 좀 더 올라갔다. 내가 액션을 할 때마다 너 조금씩 더 잘하네? 라고 계속 보상이 와요. 근데 바둑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 보상이 안 와요. 한 판 두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걸 액션을 몇 번을 해야 맨 네. 마지막에 1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겼다. 마이너스 1 졌다. 네. 0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바둑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가 보기에는 내가 액션을 아무리 해도 계속 0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1이 뿅 오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가 랜덤하게 둘 테니까 네. 계속 마이너스 1만 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둬도 0만 오다가 네. 끝에 마이너스 1나고 끝나요. 네. 그럼 얘가 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열받겠네요. 어떻게 해야 1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요게 이제 뉴럴넷이고 네. 요거를 1점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W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상태와 보상이 오는데 네. 이 보상이 1점이 딱 오면 아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 W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파고는 처음에 둘 다 랜덤한 어떤 그 에이전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W가 다 랜덤해요. 네네네. W가 아무리 랜덤해도 맨 마지막에 숫자 2개는 돼요. 네. 랜덤하게 해도 그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 2개 나올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너무 랜덤해서 숫자가 엉뚱하게 나와. 뭐 30이 나와. 네. 그러면 30은 둘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 에이전트는 죽여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30은 무조건 19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랜덤한 이 뉴럴넷 2개가 있어요. 네. 랜덤한 뉴럴넷 1, 2. 얘네 둘을 이 인바이런트에다 놓고 네. 이 에이전트 2개를 붙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막 랜덤하게 바둑을 두겠죠, 지들끼리.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누군가는 1을 받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1 받은 놈의 W들이 있을 거잖아요. 야, 그거 좋은 W. 걔를 선택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오. W. 그래서 이건 좋은 W다라고 믿고 또 그놈에서 조금 W를 바꾼 어떤 또 2대를 만들어요. 네. R1 이겼어요, 아까.
그럼 이 R1에서 W를 좀 바꿔요. 네. R2는 폐기 약간 이런. 뭐 폐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아까 그네를 네. 점점 잘 타는 것처럼 네. 신기하게도 그렇게 W만 계속 조정을 하면은 점점 바둑을 잘 두더니 궁극적으로는 이슬롯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파 예전에 제로, 그다음에 알파 고 뭐 많이 있었고 있죠. 몇 개 버전이 있었는데 예. 그 버전이 바뀌는 거는 이 원과 구조가 바뀌는 거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물론 원과 구조가 바뀌는 거기도 한데 원의 개수, 네. 뭐 층의 개수 이런 게 바뀐다고 해서 알파고의 이름을 네. 알파 제로로 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충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걔는 뭐 알파고 버전 1, 버전 1.1 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알파 제로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알파고가 있고 알파 제로가 있고 뭐 뮤제로가 있고 이름을 계속 만드냐면 네. 이 구조가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이 방법 자체가 점점점 사람의 개입이 없어진 거예요. 아. 사람의 개입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순수하게 이것만 하면 네. 사람의 개입이 없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랜덤하게 출발해가지고 랜덤한 놈들끼리 붙인 거 그게 알파 제로예요. 얘는 사람이 바둑에 대해서 알려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 알파고는 여기에 이 뉴럴넷의 입력으로 현재 뭐 축의 상태 네. 이런 거는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사람이 여태껏 경험으로 찾아낸 좋은 패턴 같은 거죠. 좋은 패턴 같은 네, 거를 네. 입력으로 그냥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보도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네. 기보를 학습시키는 건 뭐냐면 이런 기보에서 네. 현재 상태에서는 XY가 요게 좋았어. 네. 사람들은 요렇게도. 네. 요런 거를 기보도 많이 주고 네. 축의 개념도 알려주고 그게 알파고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좋은 패턴들을 좀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이걸 출발한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축도 안 알려주고 네. 기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람이 가진 편견을 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축도 없고 기보도 없어요. 축이 사람이 가진 편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둑 두시는 네.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그 바둑에서 바뀐 개념이 뭐 음. 빈삼각은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 얘는 나중에 꼭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이런 격언이나 아니면 패턴이 있었는데 깨진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더라. 아무튼 그런 패턴들 사람이 주입하던 거를 빼면 뺄수록 알파고가 학습이 빨라지고요. 아. 일단 발전 속도가 빨라요. 성장 속도가.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높이 있잖아요. 그 수준, 그게 더 높아요. 사람이 알고 있던 패턴은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강화학습의 핵심은 네. 인바이러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인바이러먼트가 좀 어려우면 네. 그냥 게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뮬레이터.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는 시뮬레이터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만 좋으면 네. 이 시뮬레이터 안에서 오만 짓을 다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에이전트가 랜덤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좋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얘의 한계는 시뮬레이터의 한계가 있어요. 강화학습으로 자율주행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강화학습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시뮬레이터 만드는 게 더 어렵다. 왜냐면 현실과 똑같은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자전거가 갑자기 막 바퀴가 빠지고 이거를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터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강화학습은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여기서 얘가 랜덤한 행동을 하면서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다. 그 W를 찾는다. 근데 바둑 두던 애가 갑자기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거기에서 알파 폴드라고 단백질 구조까지도 막 네. 밝혀내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 만드신 분들이 이제 더 뛰어나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알파고 두던 그 인공지능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고랑 알파스타의 네. 이 방법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뉴럴넷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근데 정말 똑같은 뉴럴넷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죠. W가 다르고 구조가 달라요. 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소금도 네. 소금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 뉴럴넷에 대해서도 네. 이런저런 소금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아. 아까 동그라미 화살표 있었잖아요. 네. 그 화살표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거는 1층에서 2층으로만 화살표가 있고 네. 2층에서 3층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1층에서 5층까지 숏컷 화살표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딥러닝에서 하는 것들은 사람이 이해하고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다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소금 넣어봤다. 네. 그건 사람이 넣어본 거예요? 네, 사람이 넣어본 사람이 거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랜덤하게 넣어보기도 하죠. 아, 그러기도 하고요. 뭐 라면에다가 치즈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네. 참고로 라면 제가 어릴 때 라면에 치즈 넣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라면에 치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면에 치즈를 넣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 뉴럴넷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면 5층과 1층을 한번 내가 이거 사람이 한 건데 네. 그냥 1층에서 5층으로 한번 화살표를 넣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잘 되네. 어. 그래서 이제 왜 잘 될까 이런 것도 연구 과제예요. 네. 그것도 거꾸로 막 분석해요 요즘에. 네. 왜 잘 되지? 네. 참고로 방금 얘기한 1층에서 5층으로 연결하는 거는 정말로 연구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가 사람들이 몰라요 정확하게. 하지만 소금을 넣으면 왜 맛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맛있다는 건 알잖아요. 네. 맛있다. 결과가 좋아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요. 또 이거를 하는 방법 자체가 좀 좋아진 게 있고요. 근데 원리상으로는 알파고나 알파스타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면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것 때문에 알파스타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 다른 딥마인드가 아닌 이 보이저 X에서도 바로 알파스타처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최고급 호텔에서 네. 신선한 유통망과 네. 신선한 재료와 최고급 요리사를 가지고 라면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라면과 제가 만든 라면은 다르겠죠. 하지만 저도 라면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얼렁뚱땅 알파스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도. 근데 이제 그 라면의 차이처럼 네. 이제 차이가 나는 거겠죠. 아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대표님도 구글이 주는 만큼만 누가 옆에서 좀 딱딱 해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라면을 만들 수 있다. 그 라면이나 이 라면이나 똑같은 라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싶어요. 꼭 알파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딥러닝과 강학습을 하는 거는 저희도 할 수 있고 걔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알파고랑 알파스타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이제 다른 강연 하셨을 때 그 안에 있던 거를 다른 데다가 넣었더니 이게 또 돼 라고 막 하셨던 제가 문장이 그거는 뭐냐면 네.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알파고 알파스타랑은 조금 뭐 달라요. 네. 전이학습은 뭐냐면 제가 개고양이 구분하는 뉴럴넷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자 여기 사진이 들어오고요. 네. 사진 숫자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네. 얘가 이제 개고양이 구분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개고양이 구분기를 만들고 봤더니 아까 네. 거꾸로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선, 여기는 뭐 네모, 네. 여기는 뭐 이런 거 합한 거, 네. 뭐 이런 눈 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개고양이 구분기를 만들고 나서 네. 암 판별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랑 네. 처음부터 암 판별기를 만드는 거랑 네. 개고양이 구분기를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개고양이 구분기를 만들고 나서 야, 이제 새로 암 판별기를 만들자. 그때 여기를 뚝 잘라요. 뚝 잘라서 이 앞에 W는 그대로 써요. 여기 W들은 그대로 써요. 네. 그리고 여기만 새로 학습을 해요. 그런 걸 전이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이한다. 트랜스퍼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암 판별기를 만드는 비용이 훨씬 낮아져요. 이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쓰자 이거는? 그쵸. 근데 그것도 감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분명히 연구를 찾아보면 이미 인공지능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거 감으로 하는 거니까 대충 자르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잘라보고 여기 한번 잘라보고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해를 해보면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는 직선 네모였으니까 네. 암 판별을 하는데도 여기까지는 필요한가 보다. 네. 여기만 새로 하면 되는구나. 그게 이제 개고양이 구분기를 가지고 암 판별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이 전이학습이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음성 인식하는 문제랑 네. 개고양이 구분하는 문제랑은 하나는 시각적인 문제고 네. 하나는 청각적인 문제니까 음성이고.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네. 예를 들면 청각적인 문제를 푼 어떤 뉴럴넷이 있어요. 네. 그걸 이런 식으로 뚝 잘라요. 네. 그럼 이 앞에 게 네. 청각적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지 네. 시각적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상상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전이학습이 좋아요. 그렇게 해보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지?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네. 사람의 머리도 네. 사실 하나잖아요, 뇌. 그렇죠. 이 뇌 하나가 네. 청각도 이해하고 시각도 그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뭐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만든 인공지능이 네.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한 결과 네. 이건 올해 초의 결과인데요. 네. 올해 초에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런 식으로 텍스트를 줘요. An illustration of a baby daikon 이렇게 주면 그려요, 이렇게. 이거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네, 컴퓨터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주고 네. 곱하기 더하기를 해서 네. 숫자가 나온 결과가 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를 그려줘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면 컴퓨터가 이거 그린 거예요. 참고로 올해 초에 나온 논문인데
올해 초에 제가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그날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네.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라는 거는 적어도 구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구글 이미지예요? 네, 구글 이미지 검색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상에 없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컴퓨터가 세상에 없던 거를 창조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의자 회사에서 이거 갖고 있으면 AI 갖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출시하면은 세상에 없던 거 나오는 뭐 이게 거예요? 괜찮은 의자라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가지 학습을 했더니 네.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넣어서 숫자가 나온 거일 뿐이에요. 네. 이 중간에 뉴럴넷이 있고 네. 숫자를 넣어서 숫자가 나온 거고 숫자 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그렇게 치면 그냥 계산기에 불과해요. 인공지능도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자, 얘가 논리력이 있나요? 논리력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논리는 아니고 그냥 계속 곱하기와 더하기였죠. 그렇죠. 아,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네. 논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 결론은 논리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다 있네요. 그렇죠. 논리력도 있고 창의력도 없으면 논리력이 없이 창의력 없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네. 논리력이 논리력이 있어야 여기 의자는 요 지금 가운데 요 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봉이 뭐 갑자기 뭐 어디 엉뚱한 데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대칭이어야 된다. 의자는 논리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는 거예요. 물리법칙까지도 알고 있는.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세상의 수많은 그림들을 보면서 텍스트들을 보면서 학습을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얘가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기까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현재 수준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에 네. 겨우 개고양이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방법론은 동일해요. 하나에 아까 그 뉴럴넷에 W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강화학습, 지도학습 이런 방법을 쓰는 거 만으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네. 요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요? 40년 전쯤에 빌 게이츠가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겠다라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왜 그래야 되냐, 왜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올라가야 되냐, 네. 개인이 왜 컴퓨터를 필요로 하느냐, 컴퓨터는 회사에서 로켓 쏘고 회계할 때나 필요한 거지 네. 컴퓨터를 왜 개인이 써? 막 이따만 하고. 집에 왜 컴퓨터가 네. 왜 필요해? 그걸 책상 위에 올려서 뭐 할 거야가 옛날에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빌 게이츠는 그 당시 그걸 알았어요. 모든 개인은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게 될 거다라는 걸 봤어요.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너무나 즐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놀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은 컴퓨터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까지 컴퓨터가 많이 해왔는데 그거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했고요. 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자동화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보자면 딥러닝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 자동화를 못하던 것까지 다 자동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에 자동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알파고 자율주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를 자동화하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원래 자동화를 했을 때도 두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자동화를 하면 우리가 직업을 잃고 물론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100년 전, 200년 전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저도 뭐 두려움이 제로냐 그러면 제로는 아니고 걱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동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처럼 자동화를 통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런 일에 아주 소소한 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IT계가 남 대표님한테 걸고 있는 또 기대가 엄청 크니까 자주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설명 들으니까 무엇보다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대단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막 AI라고 하면은 이 로봇 생각하잖아요. 막 비리비리 하면서 약간 네. 터미네이터가 우리 죽이러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일할 때 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이, 잘 이용하시는 분이 정말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AI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라는 이유가 뭔지 알았으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든 남 대표님을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